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화요일장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며 여러 기술주 관련 종목에 영향을 강하게 끼쳤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확대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름에 따라 나스닥이 장중 2% 가까이 하락을 보이고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스닥 관련해서 변수가 계속 작용이 되고 있네요. 테슬라도 초반에 잘 버티다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며 장중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나스닥과 테슬라 기술적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도군TV에서 테슬라의 PT가 계속해서 상향될 거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의 목표가가 오늘도 계속해서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CFRA의 애널리스트 게러 넬슨은 테슬라 PT를 875불에서 1250불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홀드 레이팅에서 바이 레이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이와의 애널리스트 제이럽 네이선은 테슬라 PT를 1050불에서 1150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맥널리는 테슬라 PT를 750불에서 900불로 상향 조정하고 홀드 레이팅을 유지했습니다. 미즈오의 애널리스트 BJ 라케시는 테슬라 PT를 950불에서 1300불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바이 레이팅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목표가 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전기모터 배열로 배터리를 가열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았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많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특허를 앞으로도 많이 획득할 듯 싶네요. 테슬라 사이버 휘슬은 중국에서 매진되었으며 모조품은 3분의 1 가격으로 온라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휘슬이 중국에서 매진된 것을 보면 해당 지역의 테슬라 자동차 브랜드의 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테슬라 인기도 미국 못지 않네요. 테슬라는 하와이에 새로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현재 50개 주 전체에 공식적으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3만 개의 슈퍼차저라는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 새로운 충전소를 개설할 책임이 있는 많은 새로운 충전 설계 관리자를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테슬라는 2년 이내에 슈퍼차저 네트워크 규모를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계속해서 슈퍼차저를 늘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번에는 더 의미가 있는 설치였네요. 테슬라 긍정론자 중 한 명인 게리 블랙은 기관에서 테슬라보다 포드를 구매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게리 블랙은 10년 전 애플의 아이폰이 경쟁자를 제압한 예를 들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포드나 GM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관련 기관들이 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의 이 기술력이 우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윌리번의 트윗 소식으로 이번 주말에 기가 텍사스 관련해서 엄청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트위터에는 테슬라가 3, 4주 내에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기가 텍사스의 오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최근에 기가 텍사스 입구에 아스팔트 작업하는 사진이 트윗에 여럿 올라왔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럼 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마이너스 4.18%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1.7%대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0.4%대, 페이스북은 0.5%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1.27%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2.7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약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우 쪽 관련 주식들이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149불 마이너스 4.18%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189불 시작했으며 최고 1208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1123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33% 하락했고요. S&P 500 마이너스 0.03%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60% 상승을 하였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밑꼬리가 조금 더 긴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괜찮았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면 RSI 59.99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는 여전히 EMA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고개를 약간 땅 쪽으로 떨구며 지금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121불 그 밑으로 1100불 되겠고요. 단기 저항선 1180불 그 위로 1233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화요일장 테슬라도 음봉, 아주 볼륨 있는 음봉에 또 하락이 나왔죠. 자, 하지만 월요일장에 13% 이상 상승한 거에 비하면 뭐 4.18% 별거 아닙니다. 자, 장중에 최고 또 밑에 여기 잡아먹는 지금 월요일장 나왔던 요 캔들을 잡아먹게 됐으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좀 끌어올리면서 지금 요 장 앞에 요 하락 장악형이 아닌 이 부분 요 지금 이 양봉 캔들을 잡아먹지 않는 볼륨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자, 여기에 좀 캔들로 보면 의미가 있고요. 지금 위쪽 아래쪽이 크로스된 부분, 이 크로스 안에 파란색 라인, 주황색 라인 크로스 안에 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안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테슬라는 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괜찮고요. 거래량도 지금 월요일장과 비슷하게 화요일장도 터져 주었습니다. 이 터져준 거래량이 매수세로 이어졌어야지 조금 이어서 또 상승할 확률이 높았는데 또 이 시장 하락에 의해 또 영향에 의해 또 공포감에 이 테슬라 매물 또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하락세의 지금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유지되는 부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P&F 차트 봐도 볼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고 요 크로스 부분 안에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동이 크죠? 예,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현재 파동이 크다.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많은 주식이다.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요. 지금 이 위치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왔다 갔다 유지하고 올라가느냐 한 번에 올라가느냐 해서 저는 조금 왔다 갔다 움직였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지금도 그렇게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재빠르게 또 반등을 하여 또 좋은 영향을 테슬라 주가에 끼치게 되면 자, 요 파란색 라인 이 파란색 라인을 뚫는 순간 자, 정고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일봉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저점을 잘 올리고 가면서 이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며 다시 위쪽 저항 맞고 지금 내려와 현 구간에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 필요 없습니다. 뭐 천천히 가도 상관없죠. 천천히 잘 다지고 올라가야 나중에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몇 개의 캔들로 움직임이 나올지 자, 그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5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분봉 보면 화요일장의 5분봉 자, 쭉 처음에 초반에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다가 여기서 한 번에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테슬라 또 매물 보시면 또 익절 매물 플러스 또 공포에 시장에 또 큰 폭락이 오니까 앞으로 큰 폭락의 시작이 아닌가 해서 또 그 공포감에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밑에 또 1123불 부근에 또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또 지지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죠.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또 기관 세력으로 추정되는 또 이런 매수세가 또 진입이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현재 단기적으로 뭐 큰 문제 테슬라 지금 차트에서는 뭐 일봉, 분봉, 주봉, 월봉 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없고요. 지금 테슬라 회사 자체에서도 큰 문제가 펀더멘털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고 좀 안심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테슬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현재 흐름 자체도 테슬라 지금 흐름은 큰 흐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봐도 현재 상황보다 더 밑으로 1100불 기준 저번에 말씀드렸죠. 1100불이 깨지지 않는 한 위쪽 단기적 흐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로 1200불까지 다시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고요. 뭐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는 대로 즐기고 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6,574, 아웃플로 6,350. 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아주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수세 보면 대량 매수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이 신규로 들어오는 매수세와 익절 물량의 매도세의 싸움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자, 나스닥의 지수 하락이 나온 후 초반에는 매수세 유입으로 잘 이 주가 방어가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수가 더 하락하며 테슬라도 공포감에 못 이긴 매도세가 더해져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장 후반에서는 기관 세력으로 추정되는 매수세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자, 아직까지는 큰 세력 이탈 없이 테슬라 안에 유지 세력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네요.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8.73%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 테슬라 비중 7.88%여서 2022년 1월 4일 테슬라 비중 8.73%로 비중이 또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비중 확대는 지금 아크에서 매수를 하여 비중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비중 확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아크는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흐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나스닥 지금 큰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한번 이렇게 반등의 성공, V자 반등의 성공을 하고 지금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부분, 요 부분이 지금 지지가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요 부분이 지지가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자, 밑으로 조금 더 흘러도 괜찮습니다. 자,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나스닥 일봉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현재 지금 흐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큰 반등의 요쪽의 흐름이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V자 반등 잘 나와서 큰 흐름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뒤쪽에 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흐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번에 지금 망치형 캔들 이렇게 잘 나왔는데 좀 양봉의 망치형 캔들을 지금 음봉의 또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덮어버렸다. 자, 이게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양봉을 일단 덮어버렸다는 좀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또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위쪽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지금 다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뭐 50대 5다, 50대 50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꼬리가 계속 달려있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면 밑으로 15,441 이 부분까지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깨지고 그 밑에 15,150 자,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저점 이 구간까지 또 충분히 15,000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이브가 돼서 지지가 잘 돼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나스닥 지수한테는 지금 가장 급선무로 중요하고요. 자,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을 확률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또 밑으로 또 조금 더 흐를 수 있지만 조금 더 흐른다면 15,444 자, 요 지수가 유지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조금 나스닥은 떨어져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거래량은 조금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회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장의 영향에 의한 주가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 무입니다. 2022년 올해의 테슬라는 걱정이 없지만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걱정이 됩니다. 금리 인상도 있고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폭락장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도망가는 건 좋지 않을 듯합니다. 올해도 도군TV와 함께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합시다. 포드는 F-150 라이닝 생산 목표를 연간 15만 대 단위로 다시 2배 늘렸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포드 CEO는 차량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로 인해 이제 다시 연간 15만 대의 트럭으로 생산 계획을 2배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포드의 주가는 1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라이닝에 대한 이전 생산 계획은 연간 4만 대에 불과했지만 연간 결국 8만 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계획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라이닝의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은 이렇지만 아직 실제로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추후에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사실이면 사이버트럭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 같네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주문 페이지를 조용히 업데이트하여 차량의 예상 2022년 생산 날짜에 대한 언급을 제거했습니다. 업데이트는 2021년 마지막 주에 구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순수 전기 픽업 트럭의 주문 페이지에 고객이 2022년에 생산이 가꿔짐에 따라 QI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주문 페이지는 오늘 고객에게 생산이 가까워지면 차량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이버트럭의 주문 페이지에서 2022년 생산 추정치를 제거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이버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는 아직 부족하지만 EV 트럭이 2022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업데이트된 프로토타입 차량이 1년 동안 발견되었습니다. 테슬라 경영진은 또한 알파 프로토타입이 이미 제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가 회사의 4분기 및 2021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발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이버트럭에 대해 여전히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사이버트럭의 쿼드 모터 변형이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지금까지 테슬라의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제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이버트럭이 공식 출시가 되었음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도 구입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이버트럭 기대가 아주 큽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포드의 EV 등록 상위 5개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다른 자동차 회사만큼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시간은 포드에게 획기적인 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10개월 동안 테슬라는 미국 전역의 모든 EV 등록의 69%를 차지한 반면 포드는 5.4%만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 등록된 모든 EV의 36%는 테슬라 모델 Y이고 30%는 모델 3였습니다. 익스피리언의 데이터에서 2021년 1월과 2021년 10월 사이에 등록된 EV의 수에 따라 포드와 테슬라의 상위 5개 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에서는 포드 20.8%, 테슬라 43.5%의 시장 점유율이 나왔고요. 노스 다코타에서는 포드 14.4%, 테슬라 64.9%, 그리고 메인에서는 포드 12.4%, 테슬라 28.1%,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이 포드 12%, 테슬라 69.6%,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에서는 포드 10.5%, 테슬라 58.3%의 시장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전기차 생산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되면 테슬라를 이길 기회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포드의 첫 번째 단계는 2024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60만 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포드가 앞으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유된 새로운 사진에 따르면 테슬라 택시 서비스가 최초로 아이슬란드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월요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택시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흰색이며 운전석 위에 택시 표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대량의 모델 Y를 구입한 뉴욕시티의 레버를 포함하여 많은 회사에서 테슬라 차량을 택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둔 또 다른 택시 회사는 작년에 확장된 작은 노란색 모델 3 택시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인 FSD 기능은 고객에게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제공할 것이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회사의 높은 평가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테슬라의 차로 택시를 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해피푸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앤디 라우 형님, 셀리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상담에 만족을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관련해서 치킨 멤버십은 달에 한 종목 가능하시고요. 기분 좋다 멤버십은 달에 3종목 가능하시며 더 디테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아무 곳이나 질문 답변 게시판 링크 요청 댓글 주시면 바로 가기 링크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듯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심리적인 변화가 크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편안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올해도 수많은 파도가 올 것입니다. 특히 아주 큰 대형 파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파도에 맞서려 하지 말고 수긍하여 정신적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도군TV 하루하루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